국연예계가 또 한 번 요동치고 있다. 재계와 문화계 모두를 뒤흔든 초대형 소식이 전해지자 각종 포털 실시간 검색어는 순식간에 장민호와 이부진으로 도배됐다. 수많은 톱스타들이 한 줄로 늘어선 초호화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신라호텔을 이끄는 이부진 사장이 모든 예상과 관례를 깨고 단번에 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주인공이 바로 트로트계의 황제 장민호였다. 이 선택은 단순한 캐스팅이 아니었다. 재벌 3세이자 글로벌 브랜드의 수장으로서 이부진이 내린 이번 결정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전례 없는 파격으로 불릴 정도로 파급력이 거대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다. 프로젝트의 핵심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전하는 내용에 따르면 이번 결정 뒤에는 일반 캐스팅과는 차원이 다른 은밀하고 정교한 스카우트 작전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도대체 왜 수많은 톱스타들을 제치고 장민호였을까? 그리고 왜 이부진이 직접 움직여야 했을까?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비밀 접촉, 극비 미팅, 내부 자료, 그리고 단 한 번도 밖으로 새지 않았던 선발 과정에 숨겨진 전말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신라호텔 본사에서는 최근 몇 달간 눈에 띄게 움직임이 많았다. 평소 외부인 출입이 거의 불가능한 최고층 회의실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인사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고 내부 직원들조차 이건 보통 프로젝트가 아니다 라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데 그 모든 퍼즐 조각이 한 사람, 장민호로 향하기 시작한 시점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처음 소문이 흘러나온 것은 어느 직원이 우연히 목격했다는 한 장의 스케줄 보드였다. 그곳에는 신라호텔 고위 임원들의 일정 사이로 낯선 코드명이 적혀 있었다. M71라는 짧은 표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 이를 두고 특정 인물의 이니셜일 것이라는 추측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더 기이한 점은 해당 코드명이 등장한 날마다 호텔 주변이 비상 수준으로 통제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호텔 지하 전용 라인으로 검은색 차량 2대가 조용히 진입했다. 번호판도 가려져 있었고 심지어 대부분의 직원은 그 차량이 들어온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했다. 하지만 보안팀 일부는 이 장면을 지난 몇 년간 본 적 없는 보안 등급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아침 이부진 사장이 전례 없이 이른 시간에 본사로 출근했다는 사실이 내부에 퍼졌다. 그녀가 직접 나선 날이란 점에서 업계의 일부는 이미 움직임이 상징적 사건이 될 것이라 예감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부진 사장의 물밑 움직임은 더욱 뚜렷해졌다. 그녀는 각종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며 극비 회의에 집중했다. 회의실 유리창에는 평소보다 더 두꺼운 커버가 씌워졌고 외부의 통신 신호를 차단하는 장비가 설치되었다는 소문까지 나왔다.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다. 이 프로젝트는 신라호텔의 미래와 직결된 가히 초대형 글로벌 전략의 중심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바로 그 시점에 터졌다. 프로젝트 초기 기획팀에서 일하던 한 관계자가 익명을 조건으로 털어놓은 말에 따르면 이 글로벌 프로젝트의 중심에 설 인물을 정하는 데 있어 처음부터 유력 후보군이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시 말해 보통의 브랜드 캠페인이나 홍보 전략에서는 수십 명의 연예인 리스트가 사전에 올라오지만 이번에는 애초에 오직 한 명만을 위한 프로젝트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한 명이 어떻게 장민호로 좁혀졌는지에 대해 그는 말끝을 흐리며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첫 미팅은 생각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이루어졌으며 예상외로 이부진 사장이 직접 움직였다는 부분이었다. 통상 고위층이 개입하는 단계는 최종 계약 직전이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처음 단계부터 그녀가 모든 구조를 설계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전해지자 업계의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이건 단순한 모델 발탁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특히 의문을 키운 것은 이부진 사장이 장민호를 향한 관찰 단계를 상당히 길게 유지했다는 점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사장은 그의 방송 활동, 행사 참여,
팬덤 반응까지 세밀하게 체크하며 여러 차례 비공식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일부 자료는 외부 기관의 분석 보고서 형식을 띠고 있었다고 한다. 마치 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분석 체계가 구축된 듯한 인상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미스터리가 생겨났다. 첫째, 왜 하필 지금, 그리고 왜 이 정도의 자원을 투입해가며 장민호를 중심에 세운 것인가. 둘째, 이 프로젝트는 과연 단순한 글로벌 홍보 전략을 넘어서는 더 큰 목적을 갖고 있는가. 의문은 더욱 커졌다. 왜냐하면 장민호 본인조차도 초반에는 이 움직임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의 스케줄러와 매니지먼트조차 신라호텔 측의 초반 조사 및 접촉 과정을 전달받지 못했다. 내부자는 이를 두고 이건 철저히 외부 노출을 차단한 정밀 스카우트였다고 표현했다. 그렇다면 신라호텔이, 아니 이부진 사장이 왜 이렇게까지 은밀하게 움직였을까? 왜 독배와 이돌 글로벌 셀러브리티들이 줄지어 있는 판에서 모든 경쟁을 스킵하듯 장민호 단독으로 초점이 맞추어졌을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가 직접 움직인 이 스카우트 작전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아직 주요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에서 흘러나온 추가 정보들, 그리고 이부진 사장의 행보를 분석한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종합해보면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이미지 모델 계약이 아니라 업계의 판도를 뒤집을 수준의 더 큰 서막을 의미하고 있었다. 다음 단계에서 드러날 진실은 지금까지의 움직임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지도 모른다. 극비리에 진행되던 프로젝트의 내부 분위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팽팽해졌다. 특히 신라호텔 고위진들조차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블랙존 회의실, 이메일같이 가동되기 시작하자 업계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 회의실은 대규모인 수합병이나 보안 최고 등급의 글로벌 협업을 준비할 때만 열리는 공간이었기에 그곳에서 무언가가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심상치 않은 신호였다. 블랙존에 들락날락하는 인물들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끈 인물은 자타공인 아시아 최고급 브랜드 전략가로 꼽히는 LD 컨설턴트였다. 그녀는 평소 대기업과 초일류 브랜드만 상대하는 인물로 유명했으며 이부진 사장이 솔직히 손꼽는 몇 안 되는 전략가라는 소문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LD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맡은 역할이 이미지 조율이 아닌 인물 중심 전략이라는 내용이 흘러나오면서 더 큰 파문이 일었다. 다시 말해 특정 인물을 중심에 둔 전략 설계가 필요했고 그 중심에 장민호가 놓였다는 이야기였다. 이제는 여기서부터다. 프로젝트 팀에서 일하던 한 관계자는 처음엔 단순한 브랜드 모델 기획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곧 털어놓았다. 그는 장민호와 관련된 각종 자료가 기획 문서의 70% 이상을 차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정도 비중이라면 단순 계약 모델이 아니라 아예 브랜드의 핵심 정체성에 변화를 줄 정도의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왜 하필 장민호였는지 그 이유만큼은 그 누구도 정확히 말하지 못했다. 심지어 프로젝트 팀 내부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경고가 돌았다. 실체에 다가갈수록 더 큰 벽이 등장하는 느낌이었다. 그러던 중 내부 문서 일부가 외부로 흘러나갔고 그 문서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항목이 모든 추측을 뒤흔들었다. 그 항목은 어마먼 일란인 코드명으로 표시된 비밀 계획이었다. 표면적으로는 협업 전략을 뜻하는 듯 보였지만 문서 안에는 기존 브랜드 구조의 해체와 재조립, 장기 단위의 파트너십 구축, 단일 인물 기반의 스토리텔링 재편이라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는 단순히 얼굴을 내세우는 광고 모델이 아니라 신라호텔의 미래 비전을 특정 인물에게 통째로 맡기는 수준의 대담한 판도 변경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장민호가 있었다. 여기서 질문이 다시 한번 떠올랐다. 도대체 왜 그 많은 글로벌 톱스타와 세계적 셀럽들을 제치고 이 초대형 브랜드의 미래가 장민호에게 맡겨진 것일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기자들은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움직였던 몇몇 관계자들에게 접촉을 시도했다. 대부분은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단서를 제공했다. 그는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 이부진 사장이 어떤 가치와 이미지를 재정의하고 싶어 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장민호가 가진 이미지와 놀라울 만큼 일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설명만으로는 여전히 많은 부분이 이해되지 않았다. 이미지 재정이라면 굳이 이 정도의 보안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 게다가 장민호의 활동과 별개로 신라호텔은 이미 세계적으로 확고한 브랜드 파워를 갖추고 있지 않은가. 이쯤에서 일부 분석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단지 신라호텔 내부 변화가 아니라 국내외 문화 산업 전체를 겨냥한 대형 전략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해외 자문단이 극비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추측은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었다. 프로젝트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모든 준비 과정에서 장민호 본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내용을 몰랐다는 것이다. 이부진 사장은 오랜 기간 동안 그의 이미지를 관찰하고 분석했지만 당사자에게 직접 접촉한 시점은 매우 늦은 단계였다고 한다. 이 사실은 업계에서 이건 일반 스카우트가 아니라 정밀하게 설계된 장기 관찰형 프로젝트라는 평가가 나오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비밀로 했을까? 한 홍보 전략가는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장민호라는 인물 자체를 프로젝트의 중심 원동력으로 설정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선택 과정 자체가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업계에서 떠도는 또 다른 소문은 모든 상황을 더욱 미궁 속으로 빠뜨렸다. 그 소문에 따르면 선택의 이유가 단지 브랜드 이미지나 글로벌 전략이 아닌 장민호가 가진 특정한 요소에 기반해 있다는 것이다. 그 요소는 현재까지 절저히 감춰져 있으며 프로젝트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있다고 한다. 과연 그 요소는 무엇일까? 신 사장은 왜 그 요소에 이토록 집착했을까? 그리고 왜 그가 아니면 안 됐던 것일까? 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결정적 이유가 존재하며 그 이유는 업계의 판도를 통째로 바꿀 만한 무게감을 지니고 있다. 그 진실은 결국 모습을 드러낼 것이지만 순간이 오기 전까지 모든 움직임은 더욱 극비리에 더욱 조용히 그러나 더욱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프로젝트 전담팀 내부에서 거의 전설처럼 회자되던 한 문서가 있었다. M1인이 최종 보고서라고 알려진 그 문서는 극소수에게만 공유되었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 보고서가 일부 유출되면서 프로젝트의 핵심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보고서 첫 장에는 짧지만 묵직한 문장이 있었다. 브랜드의 미래는 신뢰에서 시작된다. 신라호텔이 수십 년간 지켜온 본질, 그리고 이부진 사장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가치는 바로 신뢰였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 확대와 구조 개편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단순한 럭셔리 이미지만으로는 더 이상 브랜드를 지탱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신뢰, 진정성, 그리고 인간적인 울림, 이 세 요소를 가진 한 사람이 필요했다. 그 인물을 찾는 과정에서 수십 명의 후보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됐지만 결과는 모두 똑같았다. 완벽하지만 인간적 울림이 부족하다. 하지만 신뢰를 대표하긴 어렵다. 던 분석팀이 이부진 사장에게 한 인물의 데이터를 제출했다. 그 인물이 바로 장민호였다. 방송 태도, 팬들과의 관계, 현장 스태프 평가, 그리고 수년간 쌓아온 이미지가 지속적 신뢰도 1위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지어 팬덤의 연령층은 20대부터 60대까지 넓게 분포했고 부정적 여론 비율은 다른 톱스타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그러나 이 모든 데이터보다 이부진 사장이 주목한 건 따로 있었다. 보고서 중간에 등장한 인터뷰 기록 한 줄. 한 팬이 장민호에 대해 남긴 말이었다. 사람을 보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져요. 믿고 따라가고 싶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부진 사장은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다고 한다.
그리고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 호텔의 미래는 감정으로 연결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사람은 장민호다. 이 결정은 단순한 호감이 아닌 철저한 전략적 판단이었다. 장민호의 이미지가 갖는 따뜻함과 신뢰는 뻘 확장을 목표로 하는 브랜드의 새로운 정체성과 완벽하게 부합했다. 그러나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프로젝트의 후반 기획에서 드러난 진짜 목적은 장민호를 단순한 모델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라 호텔의 새로운 브랜드 아이콘으로 장기적으로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는 광고 모델이 아니라 브랜드의 얼굴이자 철학을 상징하는 핵심 축이 되는 위치였다. 전례 없는 전략, 전례 없는 선택, 그리고 전례 없는 중심 인물. 모든 것은 한 방향만을 가리키고 있었다. 장민호는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답이었다. 극비에 쌓여있던 스카우트 작전의 전말이 마침내 세상에 알려지자 연예계와 재계는 동시에 충격에 빠졌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조합,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성이 기존의 모든 판을 흔들어 놓았다. 하지만 정작 가장 놀란 사람은 장민호 본인이었다. 프로젝트 제안이 공식적으로 전달되던 날, 그는 단 한마디만 말했다고 한다. 제가 정말 이 역할을 맡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신라 호텔 측은 단호했다.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짧은 대답은 이번 프로젝트의 모든 진실을 설명하는 문장이었다. 이부진 사장의 파격 결정은 결국 큰 그림을 위한 시작이었다. 브랜드 철학의 재구성, 글로벌 시장 제도약, 그리고 사람 중심의 감성 전략. 그 모든 방향성의 중심에 장민호가 있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다. 이는 신라 호텔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에 대한 답이자 한국 럭셔리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린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시선은 단 한 가지를 향하고 있다. 전례 없는 조합이 어떤 전례를 만들 것인가. 우리는 지금 그 역사의 첫 페이지가 쓰이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